안녕하세요. 피부과학자의 닥터성입니다. 이번에는 상태가 안 좋아질까 약 복용이 걱정됩니다. 이건 무슨 말일까? 갑자기 제목이 좀 독특하죠? 이 내용은 뭐냐면 환자분들이 종종 병원에 문의하거나 카페에 문의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내 상태가 이러이러한 다른 질환, 다른 증상이 생겼는데 이 약을 먹어도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큰 문제가 안 될까? 모공치료에 큰 문제가 안 되느냐, 홍조치료에 큰 문제가 안 되느냐,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. 그러면 이럴 때 약 복용이 걱정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? 닥터송의 어떤 의사된 입장으로서 어떤 답변을 해줄 때 환자한테 가장 이상적인 답변이 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뭔가,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약을 복용할 때, 약을 선택해야 될 때, 그럴 때 약간 참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영상도 끝까지 들어두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다른 질환의 상태가 심할 때 A라는 질환이 있고 B라는 질환이 있는데, 우선 B라는 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A 질환의 증상이 심해졌어요. 그러면 내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면서 더 불편한 게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항상 어떻게 얘기하느냐, 제일 불편한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해라. 그리고 그거 먼저 해결을 하고 다음으로 불편한 증상을 치료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치료가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홍조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이 혈관순환제나 혈관 개선제 등 각종 혈관 강화제에 관련된 약들을 먹고 증상이 악화됐다라고 연락이 옵니다. 홍삼 먹고 막 심각해졌어요. 오일 같은 거 먹고 심각해졌어요 하고 연락이 옵니다. 그러면 굳이 그걸 안 먹는다고 해도 몸에 큰 이상이 없는데 그거 왜 드셨습니까? 라고 물어보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거 먹으면 홍조 치료에 좋다,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자기가 먹었대요. 그러면 먼저 그런 걸 결정하기 전에 병원에 문의를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.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오시는데 진통제, 오일류, 효모 이런 것들을 각종 먹고 이제 증상이 악화됐다고 많이 오세요.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늘 뭐냐면 드시지 마세요. 평소에 맛있는 거 먹고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 없는데 왜 자꾸 이런 걸 먹어서 좋아지는 걸 자꾸 다시 나쁘게 악화시키냐고. 환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지만 치료 중에 다른 게 자꾸 개입돼 가지고 결과가 악화되면 환자 입장에서 막 복잡해지거든요. 레이저 때문에 악화된 건 아닌가, 건강식품 때문에 악화된 건 아닌가,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. 그러면 병원에서 당연히 내 책임이 아니라고, 레이저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. 그러면 또 건강식품 관련된 회사에 전화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 먹어도 그런 거 증상 안 생긴다고 얘기하겠죠.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막 혼란에 빠지거든요. 그럴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, 건강식품 보조제 같은 걸 굳이 드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하지만 다른 질환 있죠. 편두통, 치질, 갱년기 증상, 알레르기, 비염 이런 증상이 너무 심한 분들은 현재 불편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.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 같은 게 들어가면 좀 먹어야 될 수도 있고요. 다른 어떤 혈액순환제나 혈관 강화제 이런 걸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홍조 증상이 심해지는 건 또 어쩔 수가 없죠. 그러면 또 홍조는 홍조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되는 거고, 우선 제일 불편한 게 뭔가부터 순번을 매긴 후에 제일 불편한 것부터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시겠어요? 그리고 이런 것도 어떤 게 있어요. 모공치료 할 때 이건 먹어도 악화되는가 물어보는 사람들 많잖아요. 피지절제 복용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피지를 줄이는 효과가 코목을 좋게 하거나 하지도 않고, 그 약을 끊었을 때 유분 분비가 더 늘어나고 피부와는 건조제 있고 손상돼 있고, 이런 피지 조절로 인해서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 올라가죠. 나쁜 게 많이 따라오잖아요. 근데 일시적으로 그걸 막는다고 해서 코 모공이 영구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, 그러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데 왜 이런 약을 먹어서 악화시키느냐 이거죠. 그리고 현재 치료하면서 결과가 괜찮게 나오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가면 더 좋아지잖아요. 왜냐하면 피부는 레이저가 들어간 다음에 변하는데 6개월, 10개월 가까이 어떤 그런 시간이 요구되는데, 그런 거 기다리지 않고 이런 약들을 막 복용하면 그 좋아지는 효과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편한 증상이 생겼을 때는 그 제일 심각한 것부터 증상을 어떤 개선시키는 약들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고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, 이거는 뭐예요? 모공 치료를 하는데 전혀 다른 질환이 아니고 그냥 피지 분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과값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자제하시는 게 좋고, 이런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불편한 증상이 생긴 것들은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긴 후에 자기가 제일 불편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게 최종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시겠어요? 그리고 제가 치료 중에도 우리 병원 온 환자분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?
치료 중에는 절대 새로운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등 어떤 다른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. 물론 실제로 그 제품이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치료가 일종의 도루묵이 되는데, 그 큰 비용을 들이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효과를 도루묵으로 만드는 도전을 하겠어요? 물론 좋아질 수도 있지만 더 악화될 수 있거나 더 나빠질 수도 있고, 효과를 제로로 만드는데 그럼 모험을 뭐하러 해요? 그냥 놔두면 어느 정도 좋아지고 레이저가 들어가서 열에 의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이 되면 6개월 10개월 되면서 점점 좋아지는 피부로 바뀌는데, 그 기다림을 못 기다리고 이런 다른 제품을 쓰고 건강식품을 먹어서 다시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버리면 그 치료가 뚝 떨어지잖아요.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. 자기가 버린 시간도 너무 아깝고.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뭔가 다른 질환에 의해서 더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제일 불편한 증상부터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. 물론 홍조 증상이 그때는 약간 악화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그때 가서 홍조 증상이 나오면 또 홍조 증상 치료하면 되는 거고. 그렇지만 치료 중에 다른 어떤 새로운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등을 먹어서 기존의 치료를 도루묵으로 만드는, 또는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 이런 치료 결과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다. 그리고 이런 다른 불편한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피부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둔 다음에 빨리 해결하는 게 더 좋은 피부를 갖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게 닥터송의 생각입니다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이번 영상도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이 많으셔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많은 도움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요. 다음에도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